네, 안녕하세요. 아까 자기소개는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강의는 목차를 마을 해설사와 골목 기록가 이렇게 나누어서 강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을 해설사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골목 기록가라고 하는 것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산마을에서 골목 기록가 양성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1호로 돼서 이제 골목 기록가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에 앞서서 마을 해설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골목 마을마다 해설하시는 분처럼 설명해 주시는 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을마다 이제 마을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마을 해설사인데, 우선 그러면 해설사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의미로는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사람을 해설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해설하느냐에 따라서 문화해설사, 숲해설사, 궁궐해설사, 전시해설사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해설사 분들이 하고 계신데, 마을 해설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 곳곳에 이제 마을을 설명해 주시는데, 마을에서 그럼 어떤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을의 장점이라든지 네. 문화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뭐 나무가 몇 년 됐다든지 네. 그런 거 설명해 주시면 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물들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4가지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거, 네, 마이크 안 되나요? 마이크가 좀 바싹대고 조금만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바꿔드릴게요. 네. 그래서 마을 해설사는 그 마을의 역사적인 것, 물리적인 것, 그리고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나 사는 사람, 아니면 그 마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동체 활동, 아니면 도시 재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을마다 모두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장점으로 이제 도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가의 이제 컨설팅도 받으면서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마을 해설사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마을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 네, 바로 주민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각 양옆에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 각 마을에 있는 주민분들이 직접 이제 저희는 골목 기록과 양성 과정을 하지만 다른 마을에서는 이제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그 실습 기간을 걸치고 그다음 마을 해설사의 자격을 얻으신 분들이 센터를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을 갖추셔서 이제 마을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마을들은 마을 해설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을 해설사가 이제 투어를 기획을 하고 그 마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성미산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공동체 활동이 주로 일어나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 활동이 그 마을의 자산이 돼서 그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성과를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 활동을 중점으로 이제 투어를 짜게 되었습니다. 그 성미산 마을 같은 경우는 이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이전인 94년부터 이제 공동육아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가 이제 잠깐 하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길게 이제 이어지는 공동체 활동으로서 이제 처음에는 정말 어린이집으로 시작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성미산 학교라고 하는 이제 대안학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이제 마을에 이제 개발업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끈끈이 모이게 되면서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게 더 향상이 되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9개의 이제 아이콘이 있지만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동체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는 이제 성미산 마을에서 투어를 신청을 했을 때 성미산 마을에서 이제 돌아보게 되는 루트인데요. 처음에는 성미산 마을 회관에서 아까 그런 성미산 마을이 어떻게 생겼고 공동체 활동이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미산 학교에서 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학교라고 하는 게 정식 허가를 받고 이제 정식 교사들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다음 성미산 마을이 이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고 이제 유입되는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택 문제가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주거 공동체까지 만들어지면서 그런 공동주택이 마을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서 그런 주택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루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울역 일대의 이제 마을 해설사의 이제 투어입니다. 서울역 일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을 해도 많은 이제 역사 자산이 있잖아요. 남산공원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그 고가도로가 이제 리노베이션이 돼서 2018년도에 서울로라고 하는 이제 차가 이용하던 고가도로가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고가도로로 이제 리노베이션이 돼서 그것도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목, 주제, 목표, 재료, 대상 등을 선정을 해서 이제 마을 해설사들이 양성된 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 그런 역사들을 현재 어떻게 다시 활용을 하고 도시재생을 불러일으켜서 마을의 변화가 되는지를 이제 제목으로 정해서, 이제 주제로 갔을 때는 그런 역사 자산들이 골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런 변화가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모아 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일대의 경우는 이제 해연역이라고 하는 지하철 입구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마을의 오래된 나무가 은행나무로 이제 500년 이상이 되어 있는 보호수가 있는데요. 그 나무를 시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로 길을 통해서 이제 남대문 시장 쪽으로 가는, 이제 남대문 시장도 오래된 곳이고 그곳에서 이제 봉제라고 하는 산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과 이제 그 공장 기숙사를 통해서 그 현장을 지켜보고요. 그다음 해연 시민 아파트라고 하는 이제 근대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 이제 이것도 근대의 역사 자산으로 보고 그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 옛날 자산적으로 이제 백범 광장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동상이 있는 그런 독립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투어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지금은 이제 공동체와 역사에 대해서 이제 투어를 짠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을 보았었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도시재생이 이제 그 마을의 자산이 돼서 그 마을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곳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곳은 이제 수유동과 창삼동입니다. 이제 수유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역사 자산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도시재생을 더 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투어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유 1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무수리들이 이제 빨래로 하러 가는 빨래골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재생이 이루어진 과거에 일어났던 것, 그 다음 현재 일어날 것, 그 미래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마을 해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창삼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공동체 활동도 되게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장려를 통해서 장미꽃이라고 하는 매체를 마을에 녹여내서 생태 등 마을 가꾸기를 중점으로 이제 투어가 기획이 됩니다. 여기 아래 사진을 보시면 여기 있는 게 모두 장미꽃 화분이고 페인트통 화분인데, 이런 게 주민분들이
공동체 활동 교육을 통해서 직접 가꾸신 장미와 이제 페인트 화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에 이런 장미 화분을 두면서 이제 쓰레기들이 사라지고 골목들이 좀 더 가꾸어지면서 그런 활동들이 마을 전반적으로 녹여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게 우수 사례로 뽑혀서 이제 그게 투어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수유동과 창삼동이 같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투어를 이제 만들었지만 조금 다른 게 수유동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온 지역 자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섞어서 이제 투어들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다음 창삼동 같은 경우는 각 이제 공동체 활동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쿨루프 시범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미꽃 같은 거를 그 마을에서 심어야 되는데 마을에서 심을 데가 없으니까 주민들의 옥상 위에 이제 방수공사를 다 하고 직접 도시 농업을 할 수 있는 재배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이제 장미를 주민들의 옥상에서 이제 재배를 하고 그걸로 화분을 만들고 다시 골목길을 가꾸게 되는 그런 과정, 전반적인 과정이 이 루트 안에서 모두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목 기록가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골목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큰 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골목 기록가와 마을 해설사가 다른 점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마을 해설사의 루트를 보면은 그 골목까지는 잘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까 말한 공동체 활동이 주로 일어나는 곳에서는 골목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다른 역사적인 자산이 많다던가 그런 공간적인 곳을 보여주는 마을 해설사 투어에서는 아까 예를 들어 서울역 일대 같은 백범 광장 같은 건 골목이라기보다는 엄청 뚫려 있는 광장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골목 기록가는 그거보다도 아까 더 가깝게 골목 이곳저곳을 통하는 길들을 이제 직접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목에 대한 의미는 이제 마을을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록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산 마을에 골목이 다른 골목과 좀 다른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사진이 지금 현재 여기 신월 3동에 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의 사진입니다. 다른 마을의 골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좁고 그다음 굉장히 막혀 있고 각각한 기분이 많이 드는 것을 양쪽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신산마을의 골목 같은 경우는 여기가 차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뻥 뚫려 있고 그 뒤에 산도 이제 조성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골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저희가 문제를 내려고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어느 골목인지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비슷한 집들이 많아서 여기 저희가 전체 이 골목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중에 살레시오가 이쪽 부분에 있지 않을까요? 네, 이쪽 왼쪽에 있지 않나요? 네, 아쉽게 조금 멀리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기 도시재생 센터가 여기에 있고요. 이쪽이요? 네, 오른쪽은 맞습니다. 이쪽 저기 꼬못으로 아주 그 답변합니다. 이쪽이요? 아, 저기 신월동 부에 있는 쪽인가요? 놀이터 우리 집 여기 왜 놀이터 가는 길이 174번이 이쪽이래요. 여기 지도에서 어느 부분인지 예, 거기 위에
여기 위에요. 아니요. 도시대는 빨갛게 여기 표시되잖아. 부서 몇 층이? 여기랑 굉장히 네 굉장히 가까운데 이 골목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이거 못 맞추실 줄 알았는데 왜 맞추셨네요? 73단지 아니에요? 제 집어는 잘 네. 네. 그래서 이런 골목이 굉장히 여기서 보시면은 이 조그맣게 있지만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신산마을에서 이런 격자 체계가 굉장히 잘 눈에 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셔도 이렇게 꾸불꾸불한 길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 신산마을 같은 경우는 이 격자 체계가 딱 봐도 어디 하나 구부러진 곳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체계는 굉장히 70년대에 그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생긴 격자 체계인데요. 이 다음 위성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 78년도부터 저희가 위성 사진을 구할 수 있어서 확인해 보았는데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진이 확인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남아있는 곳이 자연 발생한 도로 체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시골 같은 경우는 옛날 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많지만 이렇게 도시 체계가 조직되고 계획된 과정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는 곳은 서울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도시 체계를 다 무시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신산마을에서 이 격자 체계가 남아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1960년대랑 1970년대랑 굉장히 많이 성격이 달라지게 돼요. 1960년대는 이제 서울로 이제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이제 서울이 굉장히 평면적으로 계속 양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70년대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이제 양적인 거는 충분하다, 이제 질적인 걸로 이제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이 형성이 됐고요. 여기 아래 사진을 보시면 그 당시 현황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신월동이 있는 부지인데요. 이쪽의 부지는 원래는 60년도에 계획이 되었지만 이런 한계점을 느끼고 조금 더 계획을 다듬어서 70년대에 시행되어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좀 더 보다 낫게 질 높게 짓기 위해서 택지 조성 사업이 시행된 곳이 바로 지금 현재 신월 3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골목에 대해서 조금 알았는데 혹시 기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가요? 혹시 기록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록을 남기는데. 예를 들면은 네, 특징을 기록을 하죠. 그러면 그거를 남기는 방법에 있어서 일기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종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옛날 벽화 같은 거를 보면 그것도 다 이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종류를 적어보면 일단 사진을 남기는 것도 이제 기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을 녹음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음악 방송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녹음하는 것, 그것도 이제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언가 작성을 해서 컴퓨터로 남기는 것, 그것도 이제 기록을 남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법은 굉장히 다양한 기록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골목 기록가는 이제 어떤 것을 기록을 하고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골목 기록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골목 곳곳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네, 사진도 아까 저희가 남겼던 것도 일부 사진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또 이제 남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엄청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희 지금 7주 정도 되는 양성 과정에서는 한 2가지 정도의 기록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방법은 이제 저희가 앞서 먼저 경험했었던 골목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방법과 골목의 모습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앞으로 7주 동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골목의 이야기는 이제 골목 기록가가 좀 더 주민들과 친밀해지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걸 경험하면서 이제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입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주민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마을을 어떻게 느끼시고 이 마을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었는지를 굉장히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습 과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세밀한 과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골목의 모습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요. 그다음 아래 보시면 그 사진을 살짝 보정을 하거나 그 아래 이런 그림 같은 걸로 이제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